미네소타 북부의 작은 도시. 바람은 차갑지만 하늘은 맑았다. 그날 점심시간 학교 식당에선 늘 그렇듯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식판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순간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한 세리의 도시락이 식탁에서 바닥으로 쏟아진 것이다. 밥 위로 김치 국물이 퍼졌고 계란말이는 굴러다녔다. 주변에서 몇 명은 피식 웃었고 몇 명은 시선을 피했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침묵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세리는 16살. 한국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가족이 함께 이주한 지 이제 겨우 3주가 지났다. 링컨 고등학교는 그녀가 처음 접하는 미국의 정규 교육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단어가 귀에 걸렸다. 발음은 어색했고 웃는 타이밍은 항상 어긋났다. 그래서 세리는 말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고 웃지 않았고 눈도 자주 마주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무리 없이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것은 이곳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특징이 되었다. 그녀의 도시락에는 불고기와 김치, 깻잎 무침 같은 익숙한 반찬들이 담겨 있었지만 이곳 학생들에게는 이상한 냄새나는 음식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처럼 들리던 말들이 점점 노골적인 조롱으로 바뀌어갔다. 이거 뱀고기냐? 김치 냄새 여기까지 나. 왜 맨날 혼자 앉아 있어? 그런 말들이 식당을 스치고 지나갔고 세리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다. 출석을 부를 때마다 선생님은 잠시 멈칫했고 학생들은 헨젤, 헨셀이 하며 장난을 쳤다. 그녀는 고쳐주지도 않았다. 고쳐줘도 바뀌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주, 2주가 지나는 동안 세리는 점점 더 작아졌다. 아니, 작아진 척을 하고 있었다. 사물함에는 낙서가 하나둘씩 생겼고 책상 서랍에는 이상한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돌아가라. 이상한 나라에서 오네. 말 좀 해봐. 그러나 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은 몇 번 눈치를 챘지만 세리가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가장 괴로웠던 건 그들이 그녀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에 오기 전까지 세리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하이던금도 전국대회 3연패를 이뤄낸 선수였다. 검은 띠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땄고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 여러 국제대회에도 초청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 오면서 그 모든 것을 접었다. 아니, 잠시 멈춘다는 생각이었다. 이곳에서는 다시 평범한 학생으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누군가에겐 도발로, 누군가에겐 조롱거리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갑작스러운 접시 뒤집힘과 함께 터진 웃음. 누가 엎었는지는 분명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시락이 바닥을 적시는 동안 세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시선을 들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장면은 오히려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반응이 없다는 것. 그게 더 무서웠다. 괴롭히는 쪽이 원하는 건 반응인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건 더 이상 그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조용한 폭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관심.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그치고 또 누군가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날 이후로 세리에 대한 시선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동정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었다. 정확히는 혼란이었다. 쟤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 그들의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세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학교는 여전히 바빴고 아이들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한 명의 학생만큼은 그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서 있었다. 한세리. 말없이 반응 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질문이 되어가고 있었다. 교실 안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부르는 것은 이제 기본이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일부러 크게 헛기침을 하거나 냄새 난다며 창문을 여는 아이도 있었다. 어떤 날은 사물함을 열자 종이컵에 든 물이 쏟아져 내렸다. 노트북이 젖었지만 세리는 그냥 닦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항의하지 않았고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교실 안의 공기 속엔 늘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긴장이 떠돌았고 그 중심엔 늘 한세리가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노력했다.
질문이 있어도 손을 들지 않았고 조별 과제가 주어지면 혼자서 하겠다고 말했다. 말수는 더 줄었고 친구를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들 수 없었다. 누군가 다가올 기미가 보이면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방어적인 태도가 익숙해진 이후 마음을 여는 법도 잊혀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늘 같은 구석자리, 같은 도시락, 같은 혼자만의 시간. 그 반복은 외로웠지만 안전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조차 누군가에겐 자극이 되었다. 일부 남학생들은 그녀가 먹는 반찬 이름을 흉내내며 놀렸고 그거 벌레야? 라며 소리를 치는 아이도 있었다. 어떤 날은 도시락을 통째로 뒤엎어버리고는 실수야 라고 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이 몰랐던 건 그녀가 왜 그 모든 걸 참고 있었는가였다. 그것은 단지 약해서가 아니었다. 한세리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절 해동검도 전국 청소년부 챔피언이었다. 13살이 되던 해부터 경북 경주에 있는 한 도장에서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했고 칼을 잡으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시합에서 상대를 쓰러뜨릴 때 느끼던 감각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고 검을 휘두를 때마다 머릿속이 맑아졌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르게 살고 싶었다. 싸우지 않고 이기지 않고 그저 조용히 평범하게. 하지만 그런 바람은 현실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모에 대한 편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을 무시로 해석하는 시선들. 그녀는 매일 저녁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체육관으로 향했다.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우연히 알게 된 곳이었다. 그곳에서 한 노인 사범님이 운영하는 해동검도 도장이 있었다. 외국인 학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이었다. 세리는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자기 소개도 간단히 하고 그냥 도복을 입고 한쪽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그 도장으로 향했다. 날이 춥든 비가 오든 상관없었다. 체육복 차림으로도 괜찮았다. 도장 안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말도 많이 걸지 않았다. 사범님은 처음부터 그녀가 검을 잡는 방식이 남다르다는 걸 알았고 특별히 더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조언만 던졌다. 그것이 오히려 세리에게는 편안했다. 도장 안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순간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도복을 정리할 때면 비로소 하루가 지나갔다는 실감이 들었다. 훈련 중간에 도복 위에 땀이 스며들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저 집중하고 수련하고 검을 흔드는 일에만 몰입했다. 하지만 학교는 달랐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교실 안에서는 약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단련되어 있어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선 아무런 무기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세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검은 손에 쥐지 않으면 단지 쇠붙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너 어디서 배운 거 있어? 그 순간 세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이름은 검색창에 오르기 시작했고 한국 해동검도협회 웹사이트에 남아있는 예전 시합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찾아졌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영상은 아무도 클릭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 조용히 살아가려 했던 노력은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다. 이름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싸워왔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누군가로 만들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 그리고 곧 그녀는 자신이 외면해왔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도장문은 낡은 종소리를 내며 열렸다. 바닥에는 오래된 검도와 자국이 남아있었고 벽에는 익숙한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해동검도 미네소타 분관. 그 아래 누런 종이에 인쇄된 시간표와 수련 규칙이 붙어 있었다. 한세리는 주말을 기다리지 않았다. 월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도장으로 향했다. 교복 대신 체육복 차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도장은 예상보다 작고 조용했다. 학생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이 미국 중학생이거나 성인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낙이금이 있었다. 인사말, 구령, 벽에 걸린 태극기까지 모든 게 낯선 미국 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등록서를 작성하며 이름 옆에 한국에서 수련 경험 있음이라고 조심스럽게 적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바뀌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침묵으로 버티던 시간과는 달리 도장 안에서는 작은 호흡 하나까지도 집중해야 했다. 기본 배기부터 발도, 대령까지 익숙하지만 오랜만이라 낯설기도 했다. 관장님은 한 번에 모든 걸 묻지 않았다. 단지 말없이 그녀의 동작을 지켜봤고 간혹 필요한 조언만 짧게 건넸다. 훈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두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눈빛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학교에서의 무수한 시선들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졌다. 하지만 학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세리가 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것을 누군가가 알게 되었고 어딘가에서 사진이 찍혔다. 체육복을 입은 그녀가 검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다. 누군가는 그걸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야, 쟤 진짜 검술해? 일본 무사야 뭐야? 아니, 저건 한국 거라던데. 누군가는 놀란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무섭다는 말도 했다. 그날 점심시간 그녀의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고 조용하던 테이블은 시끄러운 억측으로 가득 찼다. 한 친구는 그거 진짜야?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또 다른 소문이 퍼졌다. 쟤 한국에서 국가대표였대. 전에 누굴 다치게 해서 미국 온 거 아니야. 그래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름도 없는 소문이 날개를 달고 교실과 복도를 떠돌았다. 교사는 눈치채지 못했고 혹은 일부러 무시했다. 교실에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책상에 검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녀는 지우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묘하게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요일 점심시간 직후 사물함을 열자 검도복 상의가 누군가에 의해 찢겨져 있었다. 팔소매가 칼로 그은 듯 갈라져 있었고 허리끈은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손끝이 잠시 멈췄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도장에서는 아무 말 없이 기본기만 반복했다. 관장님은 그녀의 검이 유난히 빠르고 정확하다는 걸 느꼈지만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몰아붙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연습이 끝나고 도복을 정리하던 그녀에게 관장님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내일도 와라.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어라고만 말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가슴에 남았다. 자격. 그 단어는 그녀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찢어진 도복을 꿰매어 다시 입었다. 그리고 학교에 갔다. 그날 교실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수군거리지도 않았다. 모든 학생이 그녀를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 경계심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단지 검을 든다는 이유로, 단지 조용히 버텼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녀는 그 어떤 위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그녀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조금씩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이름을 불리는 순간 움찔하지 않게 되었고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도시락을 꺼내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한세리는 알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걸 지금은 그저 다시 한번 검을 들고 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그날 밤 도장에서 마지막 동작을 마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찢어진 도복, 묶인 머리, 멈추지 않는 눈빛. 미국의 작은 도시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중심을 세우기 시작한 한 명의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한세리.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잊을 수 없는 이름.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오후였다. 그날 아침부터 학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고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 화면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영상이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영상 속 도복을 입고 검을 휘두르는 소녀,
부드럽고 정확한 검선이 허공을 가르고 마지막에 촛불 5개가 한 번에 꺼지는 장면으로 끝나는 짧은 영상. 그 영상 속 인물은 한셀이었다. 전날 도장에서 수련하던 모습을 소피아가 우연히 촬영했고 아무런 말 없이 SNS 계정에 올렸다. 처음엔 그저 멋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빨랐다. 실화야? 이거 무슨 영화 장면 같아. 이게 한국 무술이라고? 같은 댓글이 수십 개 달렸고 알고리즘을 타고 영상은 급속히 퍼져나갔다. 한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등교했지만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단번에 느꼈다. 이전까지는 무관심이거나 조롱이었지만 이날의 시선은 다층적이었다. 경계,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소리 없는 두려움까지.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쳐다봤다. 출석을 부르던 교사는 한셀이라는 이름 앞에서 잠시 멈칫했고 몇몇 학생은 그 순간 희죽이며 친구를 툭 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점심시간 식당에서 소피아가 그녀를 찾아왔다. 사과부터 했다. 영상 올린 거, 미리 말하지 못한 거, 갑자기 알려지게 만든 거. 하지만 그녀는 고개는 천천히 끄덕였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이제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 했을 뿐이다. 진짜 멋졌어. 소피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상처럼 들렸다. 다음날 아침 교장실에서 호출이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교장은 이미 태블릿 화면을 켜고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교장은 짧게 물었다. 이거 내가 맞니? 한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학교 축제에서 시범을 해줄 수 있겠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교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생각해보고 말해도 괜찮아. 그 말과 함께 짧은 미소만 남기고 자리를 정리했다. 복도로 나와 교실로 향하는 길. 모든 것이 같아 보였지만 공기의 결이 조금 달랐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속삭이는 단어에는 해동검도, 한세리, 진짜 실력자 같은 낯선 단어들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도장에 도착했을 때 낯선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관장과 함께 서 있는 중년의 남성, 낯설지 않은 얼굴. 바로 한국에서 함께했던 지도사범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세리야.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사범님이 왜 여기에? 어떻게 여길 알았는지, 왜 찾아왔는지. 한국 해동검도 협회 국제대회 미국 대표 후보 추천을 요청했어. 미국 지부에서 내 이름을 가장 먼저 올렸더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동안 일부러 피해온 세계, 잊고자 했던 이름, 그리고 다시 다가온 기회. 이번엔 네가 결정해. 더 숨을지 아니면 다시 나설지. 사범님의 말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그날 훈련 후 한세리는 혼자 남아 도장에서 검을 들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적막한 바닥, 벽에 걸린 태극기 아래서 천천히 자세를 잡았다. 처음 검을 잡았을 때의 감각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첫 도장문을 열며 느꼈던 두려움과 설렘. 부산의 여름 땀냄새 속에서 밤늦게까지 연습하던 날들. 전국 대회를 앞두고 혼자 울면서 품새를 외우던 그 겨울. 그 기억들은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조각들이었다. 검날 위에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속을 덮고 있던 불안과 회피도 조금씩 벗겨졌다.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숨는다고 더 쉬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다. 검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멈출 줄 아는 용기. 도장문을 나서기 전 그녀는 관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학교 축제 날짜가 언제인가요? 관장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3주 남았어.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은 내려졌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몸으로 보여줄 차례였다. 학교는 조용해진 듯 했지만 조용한 것과 평온한 것은 달랐다. 한세리를 둘러싼 공기는 날이 갈수록 더 묘해졌고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에서 불편함으로 불편함에서 은근한 적개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낯설었던 존재가 이제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녀가 학교 축제 무대에 선다는 소문을 들었고 누군가는 그녀가 과거에 한국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해서 미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그녀가 무술로 선생님을 위협했다는 말까지 지어냈다. 출처 없는 이야기들이 교실과 복도 사이를 떠돌았고
사람들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야기에 반응했다.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건 역시 데이비드와 그 무리였다. 자신들이 조롱하던 아이가 갑자기 영웅이 되고 교장실에서 불려가는 일이 생기자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수업 중에 일부러 그녀의 쪽지를 나가채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툭툭 치며 시선을 고정했다. 처음엔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는 점점 더 그들의 시선이 공격적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체육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가는 길. 세리는 잠시 물을 마시러 여자 화장실에 들렀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을 바라보며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무렵 문이 갑자기 열렸다. 데이비드와 그의 두 친구가 웃으며 들어섰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었다. 여기 여자 화장실인 거 몰랐냐는 말 대신 한국에선 남자가 여기 들어와도 되지? 라는 비웃음이 돌아왔다.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늘 그랬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데이비드는 그녀에게 다가와 팔을 붙잡았다. 힘을 줘서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위협이었다. 너 왜 항상 조용히 있어? 진짜로 무섭게 하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모자란 거야? 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적이 오히려 데이비드를 자극한 듯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녀의 뺨을 툭툭 건드리며 이게 한국식 인사야? 라며 비꼬았다.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구경만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소피아가 들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소리를 질렀다. 당장 나가!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이었어 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툭툭 서로를 치며 웃으며 나갔고 소피아는 황급히 세리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피아는 한참을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너 그 애들 상대할 수 있었잖아. 조용히 던져진 소피아의 말에 세리는 처음으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소피아는 웃지 않았다. 대신 담담하게 덧붙였다. 영상 봤어. 그리고 검색도 해봤어. 너 해동검도 국가대표 유망주였잖아.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그렇게 강한데 왜 계속 참기만 해? 그 질문은 그녀가 스스로에게도 던졌던 것이었다. 강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강하기에 참는 것. 해동검도의 본질은 언제나 검을 휘두르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용기였다. 공격이 아니라 절제. 그냥 학생이고 싶었어.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국에 와서는 그냥 평범하고 싶었어.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하지만 누군가 널 계속 짓밟는데 가만히 있는 건 네 잘못이 아니기도 해. 그날 밤 세리는 아버지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딸이 무언가 고민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조심스럽게 기다려줬다. 세리는 다 먹은 후 조용히 말했다. 아빠, 혹시 학교 축제날 시간 돼? 아버지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슨 일인데?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로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드디어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그리고 왜 검을 다시 들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순간이었다.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다. 마음만이 남아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은 평소보다 더 붐볐다.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학교 전체가 어수선한 들뜸 속에 있었고 학생들 대부분은 공연 연습과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한세리의 테이블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매일처럼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고 주변에서는 여전히 귓속말이 오갔다. 그날은 김치볶음밥과 불고기를 정성껏 싸왔다. 어머니가 전날 밤 직접 담가 보내준 김치 덕분에 식사는 제법 향긋하고 따뜻했다. 그러나 그 향이 데이비드의 코끝에 닿는 순간 또다시 균열이 시작됐다. 여전히 이상한 냄새 나네. 이거 뭐야? 발효된 물고기? 그의 말에 주변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들었어. 너 축제에서 검 휘두른다며? 닌자 쇼야?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말투, 그 표정. 너무 익숙한 조롱의 방식이었다. 근데 왜 한국에서 쫓겨났냐? 뭔 일 있었던 거야? 누굴 다치게 했지?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다. 데이비드의 말은 웃음으로 덮기엔 너무 날카로웠고 그 자리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불쌍하다! 진짜! 고아 닌자! 그 순간 한세리의 표정이 바뀌었다. 조용했던 눈빛 속에 묘한 떨림이 스쳤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만해.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데이비드의 말을 멈추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도시락을 들었다. 이거 뭐야? 개밥이야? 그는 도시락을 들고 흔들더니 바닥으로 내던졌다. 불고기와 김치볶음밥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순간 세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당 안은 정적에 가까운 침묵 속으로 빨려들었다. 그녀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기까지만 해? 데이비드는 그녀를 향해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치려 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 멈췄다. 한세리는 단숨에 그의 손목을 잡았다. 정확하고 단단한 각도로. 데이비드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음 순간 그는 바닥으로 넘어졌다. 소리도 크지 않았고 동작도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마이클이 놀라 달려들었다. 하지만 세리는 몸을 살짝 틀어 그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를 바닥에 눕혔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교사들이 식당으로 뛰어들어왔다. 교감, 담임, 체육교사까지 잇따라 들어섰고 상황을 파악한 교장은 곧장 다가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주변 학생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본 대부분이 한세리의 편에 서 있었다. 더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분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교장실로 이동했다. 데이비드와 마이클도 뒤따랐다. 교장실에서 그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처음 전학 왔을 때부터 지속된 괴롭힘, 말로 시작해 신체적인 조롱으로 이어진 일들, 참아온 이유, 말하지 않았던 이유까지. 해동검도는 공격을 위한 무술이 아닙니다.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오늘까지. 교장은 말이 없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데이비드, 마이클, 너희는 일주일 정학이다. 그리고 한세리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라. 데이비드는 침묵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마이클도 고개를 숙였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에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교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복도에 멈춰섰다. 창밖에는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어쩌면 이 미국의 땅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도장에 도착하자 관장님과 지도사범님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이미 전화로 상황을 전해들은 듯했다. 자제력을 보여줘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말에 한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더는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축제의 무대는 단지 검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걸 한세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한세리를 향한 시선은 조심스러웠고 누구도 그녀를 쉽게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 감도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존중과 경외, 그리고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학생들은 그녀가 단지 검을 잘 쓰는 아이가 아니라 불필요한 폭력을 쓰지 않고 자신을 지켜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등교 첫날부터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조롱했던 아이들도 이제는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화해도 사과도 아니었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인정하는 태도였다. 그리고 데이비드, 그는 다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정학 처분 후 조용히 수업에 복귀했지만 눈빛은 전과 달랐다. 교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우연히 마주쳐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무리는 흩어졌고 마이클은 다른 반으로 전출되었다. 오히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호기심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누군가가 다가와 질문했다. 정말 해동검도 국가대표였어? 한국에서 몇 년이나 했어? 검 들고 돌리는 거 진짜 그렇게 어려워?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한세리는 가능한 한 성의껏 대답했다. 짧고 간결하게, 과장 없이, 조용한 톤으로. 그러자 학생들도 더 이상 그녀를 괴물이나 영웅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가진 친구일 뿐이라고 여긴 듯했다. 소피아는 언제나 곁에 있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수업 후엔 축제 준비를 같이 했다. 그녀는 한세리에게 말했다. 이제 다들 내 이름을 제대로 발음해. 틀리던 애들도 세리라고 정확히 말해. 한세리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누군가 이름을 정확히 불러준다는 것. 그저 그것만으로도 이방인의 마음을 얼마나 녹일 수 있는지를 그녀는 알게 되었다. 축제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학교는 이미 그녀의 해동검도 시범을 공식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 배정했다. 음악 담당 교사는 배경음악 선곡을 도왔고 체육 선생님은 무대 설치와 안전동선을 챙겼다. 그녀는 새로운 품새를 구상했다. 기존 동작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녹여넣은 구성. 강하고 빠른 검술이 아니라 조용하고 절제된 흐름. 억눌린 감정과 회복, 그리고 마침내 해방되는 서사를 담은 건무. 도장에서도 집중력이 달라졌다. 지도사범님은 더 이상 기술을 지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은지 묻고 그에 맞는 동작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갔다. 단순한 시범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리고 축제를 사흘 앞둔 날 뜻밖의 방문이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 입구로 데이비드와 그의 부모님이 들어섰다. 학생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긴장감이 흘렀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로.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전체가 조용했기에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내가 한 말들, 행동들 다 잘못됐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하겠지만 후회하고 있어. 세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때 조용히 넘기기만 해서 미안했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봤다. 그 사이 데이비드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세리야, 우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용기 내줘서 고맙고 내 시범도 꼭 보고 싶어. 그녀는 미소로 답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몇몇 학생이 먼저 시작했고 곧 식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녀는 도장에서 마지막 연습을 마쳤다. 모든 동작이 몸에 새겨져 있었고 모든 감정이 호흡에 실려 있었다. 지도사범님은 마지막으로 물었다. 무섭지 않니? 세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진 않아요. 이제 무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건 이국 땅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첫 번째 진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온전히, 담담하게, 단단하게. 축제 당일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했다. 아침 일찍부터 학교는 들뜬 기운으로 가득했고 교정 곳곳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각 반의 공연이 이어지고 체육대회와 전시회가 열리는 가운데 해동검도 시범은 마지막 순서로 예고되어 있었다. 한세리는 교실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도복을 입고 머리를 묶은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소피아가 다가왔다. 괜찮아? 떨려? 세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소피아는 손을 내밀었다. 넌 할 수 있어. 넌 늘 준비돼 있었어. 두 사람은 운동장으로 함께 걸어나갔다. 무대 한편 관장님과 지도사범님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까지 이미 자리를 채운 상태였다. 교장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으로 나섰다. 이번 순서는 우리 학교의 특별한 학생 한세리 양의 해동검도 시범입니다. 세리 양은 한국에서 수년간 해동검도를 수련해온 학생이며 국가대표 유망주로도 활약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선보일 검문은 그녀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운동장 전체가 박수로 울려 퍼졌고 세리는 조용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무대 위에 오르자 음악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북소리와 현악이 섞인 전통음악이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첫 동작은 부드러웠다. 그녀의 검은 하늘을 가르지 않았고 땅을 치지도 않았다. 대신 공간을 감싸 안듯 흘러갔다. 단련된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흐름이었다. 검은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속도를 더해갔다. 불안과 혼란,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저항과 회복. 모든 감정이 그녀의 동작 속에 담겨 있었다.
관객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몸짓을 따라갔다. 검은 춤이었고 말 없는 이야기였다. 중반부? 세리는 검을 뽑아들었다. 무대 중앙에 놓인 5장의 송판.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단숨에 회전하며 검을 내리쳤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가 두 동각 났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동작은 창작 품새였다. 스스로 만든 검무, 이름은 침묵의 시간. 검은 대각선으로 허공을 가르고 마지막에는 검날을 가슴 앞으로 접은 채 고요히 마무리했다. 음악이 멎었다. 운동장은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환호와 박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세리야! 와, 대박이야!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손뼉을 쳤고 소피아는 눈가가 붉어진 채 무대 아래에서 두 팔을 흔들고 있었다. 관장님과 지도사범님도 자리에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교장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에서 내려온 세리에게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완전 멋졌어. 나도 해동검도 배우고 싶어. 언제부터 한 거야? 진짜 영화 같았어. 세리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나중에 도장 위치 알려줄게. 그날 오후 학교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한세리는 운동장 구석 잔디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덮고 있었다. 그 옆에 소피아가 다가와 앉았다. 이제 너 전학생이 아니야. 세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넌 우리 학교의 세리야. 그냥 세리. 그 말은 짧았지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도복을 벗어 정리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국의 낯선 풍경 속에서 이제 그녀는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는 사람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사람들, 침묵이 아닌 목소리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무대, 그 모든 것이 지금 그녀 앞에 있었다. 그녀는 문득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이 손으로 검을 잡았고 이 손으로 스스로를 지켜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걸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세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진짜 강하다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참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침묵을 끝낼 때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끝. 오늘 이야기 끝까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세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강함이란 단지 무기를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목소리를 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반드시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고통도 견디고 나면 결국 그 안에서 빛나는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누군가가 말없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를 전한 이유이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의 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